그런데 제가 좀 고민하는 부분은 의료 정책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병원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질병이나 부상 등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요. 바람직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사망을 하죠. 이렇게 모두 병원 의료 서비스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은 또 건강보험 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거나 피보험자로 건강보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정책은 국민 모두가 이의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의사가 이 논의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좀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어떤 직역의 당사자가 얼마나 참여하는지와 어떤 조직의 뜻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얼마나 추계위원회에 참여하는지와 의사협회가 추천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여하는지는 좀 다른 문제인데 이 문제가 섞여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아까 장부승 교수님이 일본의 의사수급 분과회 의원은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신영석 교수님은 이 의사수급 분과회의 위원들을 정부가 선임한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의사가 얼마나 들어왔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의사가 어떤 의사인지 의사단체가 추천한 사람인지 그냥 뭐 의사라는 그 전문직인지 여부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는 의사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의사단체의 이해관계가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사실 제가 시민단체에서 10년간 활동했고 국회에서도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정말 많은 직역단체들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직역단체도 자기 직역의 인원이 부족하다고 말한 단체는 저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추계라는 건 어쨌든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문제인데 의료 인력과 관련돼서 의사단체가 대표하는 의사 이해관계가 사회 전체나 국민들의 이해관계에 일치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의사가 아닌 그룹의 이해관계나 의료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들을 추계 과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그리고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과다 대표되는 문제를 이 추계위원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지금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뭐 모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욕먹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진 않고요. 신영석 교수님과 정영선 교수님, 장원모 교수님 세 분께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제가 먼저 이 원칙적으로 저는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기존의 이제 정부위원회에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 직역 대표들을 추천을 해서 정부가 해왔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동안의 관례를 준용해서 해봄직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제안 말씀을 드렸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국민의 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과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공공과 특혜 관계가 될 때 우리가 이제 공공 정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실 그걸 누가 대변하느냐? 바로 이제 정치에서는 국회의원님들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이제 대변을 해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구체적인 정책에 있어서는 이해 당사자들이 있죠. 이해 당사자들은 당연히 그 어떤 자기들을 뽑아준 그 회원들이나 이런 쪽을 위해서 당연히 그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바로 정부가 있는데요. 이번에 상황이 약간 꼬이고 지금 전반적인 오늘의 분위기가 정부가 마치 의사들과 대립되는 당사자인 것처럼 모든 것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처럼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나 전공을 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 구도가 맞지 않다고 보죠.
의료 공급자들과 대체로 대책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의료 서비스를 받고 돈을 내는 수요자, 환자, 국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을 어디서 대변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고 국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대리해 주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책 당국자들이다. 왜냐하면은 정책 당국자들은 이해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정책 당국자들이 진짜 그 로비를 받을 수 있고 부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공급자들 아닙니까?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을 할 때는 이것이 국민 일반을 위한다.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을 위한다 할 때 거기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의 구도를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의대 증원이라는 정책은 워낙 오랜 세월 동안 의사라고 하는 이해 당사자가 극단으로 어떤 정책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정책이 대척점에서 지금 정책을 펼치다가 굉장히 문제가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본인들을 위하는 정부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거기서 발생하는 과정에 여러 이유로 불편하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우리를 위하는 정책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 있는데 이번은 독특해진 것이 정말 강력한 그 힘을 가진 그 분들이 구체적으로 국민의 삶에 아주 그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정책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본인들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솔직한 상황 아니겠어요? 자, 다시 돌아오면은 결국은 그 국민의 역할을 누가 이해관계자로 해주느냐 하는 것은 저는 정부고 국회의원들이고 이런 분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대척점에 있을 수도 있는 의료 공급자들이 그럼 완전히 자기들의 이익만 위해서 국민을 배척하냐 그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 사회의 최고의 지식인이고 많은 공부를 한 의사분들도 환자를 살리는데 보람을 가지고 중증 예상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워낙 첨예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비의료인의 어떤 의견 또 의료인의 과잉 대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의료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된다라는 전제에 모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선언적인 가치를 어떻게 현실적인 구체적인 사안에서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좀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 축에 대해서 의료 인력 축에로 제한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겠지만 축의 의사 결정의 내용의 분야를 구분하면 과소대표됐던 비의료인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기하시는 특정 직능 단체의 과잉 대표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진술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래 의료에 대한 전망을 결정하는 가치 분과에서는 여러 비의료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미래 의료가 어떻게 꾸려져야 되는 것인지 돌봄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될 것이고 또한 이 논의를 통해서 합의된 원칙이 있다면 그 원칙을 토대로 기술 분과에서는 각 직능별로 의료 현장의 얘기 또한 통계적인 전문성을 발휘해서 추계를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풀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의료 인력 추계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료 정책 영역에서 사실은 의원님께서 제기하셨던 문제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영역이고 잘 풀리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의도를 하고 이렇게 기획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풀리지 않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